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서 발표를 맡게 된 스피너테크노학과 2, 3학번 장희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회를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설계한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전공을 설계하고 신청하게 된 계기, 설계 과정과 교수님들과의 컨설팅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제가 설계한 전공의 전공 이수 교과목 및 커리큘럼 그리고 전공 설계시 유의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향후 저의 전공 이수 계획과 진로 계획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공 소개입니다. 제가 설계한 전공은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인데요. 왼쪽에 적혀있는 대로 저는 정치외교학과와 EU 전공 그리고 AI 융합 전공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앤 AI 세부 트랙을 융합을 해서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라는 전공을 설계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분석 정치학을 대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유럽 지역 전문 분석 외교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양을 쌓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위명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유럽 분석 정치학사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전공을 설계하고 신청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공을 설계하게 된 거는 처음에 제가 오래전부터 외교 관련 분야를 직종을 희망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본 전공이 스페인어 통번역 학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중 전공으로 EU 전공을 이수할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5월에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이제 듣게 되었고 이때 제가 원하는 전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EU 전공으로 이중 전공을 확정을 짓고 있어서 딱히 전공을 설계할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제 여름방학에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제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 분야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전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EU 지역 전문 외교를 데이터 분석과 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분석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사회현상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외교 분야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전반적인 외교 정세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지역 전문 분석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전공을 융합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공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전공 설계와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공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가장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하려는 전공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해외에 이제 활발하진 않지만 데이터 디플로머시라는 이제 분석 외교 분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분석 외교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관련 유사 분야 또한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공명을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전공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커리큘럼 또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보통 전공 설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국내외 대학에 존재하는 유사한 커리큘럼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국내에는 관련 사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중심으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해외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구글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에 데이터 디플로머시라고 검색을 그냥 한번 해봤는데 이 데이터 디플로머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이제 데이터 디플로머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게시를 해뒀던 거를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디플로머시 관련 활동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공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개의 학과의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하기 이전에 저의 본전공인 스페인어 통번역과 교수님과 먼저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른 학과 교수님들을 만나 뵙는 게 제가 그때 1학년이라서 그게 처음이기도 했고, 제가 설계한 전공이 저한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바라봐지는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전공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실제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이수하고 계신 저희과 선배님들의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제가 설계한 전공의 전망까지 고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 목표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또한 구체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수님께서 이유전공 학과장 교수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이유전공 교수님과의 컨설팅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 제가 실제로 이메일로 컨택했던 내용의 캡처본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앤 AI 융합전공 트랙과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 학과장 교수님이 정해져 있진 않아서 제가 설계한 과목 담당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세 개 학과 교수님들과 전부 이메일로 먼저 컨택을 한 뒤에 저는 대면으로 모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교수님들과 대면으로 컨설팅을 한 이후에 제가 설계한 전공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의견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조언 및 상담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견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대면 컨설팅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미리 얼굴도 터놓을 수 있었고, 학업 관련 고민이라든지 저희 전공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들과 대면 컨설팅을 하면서 전공 과목들을 변경하고 또 더욱 제가 더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공 과목 구체화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공 이수 계획의 세부 사항을 수정하고 또 보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이수할 전공 이수 교과목과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들이 제가 실제로 선정한 교과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10과목으로 선정을 했고, 이유 전공은 11과목, AI 세부 트랙은 6과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수를 저번 학기부터 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본전공이 통번역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전공을 듣기만으로도 약간 벅찬감이 조금 있어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본격적인 이수는 이제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고 2학년까지는 저희 본전공의 전필 과목들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번 학기에는 AI 트랙 과목 중에 알고리즘 과목 하나를 들었었고요. 또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유 전공이랑 AI 융합 전공 둘 다 저희 학교에 있는 일반 융합 전공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전부 이중전공생 대상이라 수강 신청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설캠에서는 이제 이중전공생이랑 본전공생이 같이 수업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고요. 글캠에서도 이제 정치외교학과 수업이 열리는데 글캠에서는 이중전공생 대상으로만 하는 강의들이 열리고 있어서 저도 지금 화요일마다 글캠에서 정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와 이유 전공, 그리고 소프트웨어 앤 AI 융합 전공 트랙 이렇게 3개의 전공을 합쳐서 최소 42학점을 이수를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수학점을 분배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위명을 또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각 전공별 최소 이수학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설계 과정에서 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의 학위명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분석 정치학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명에 정치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학 외교학과의 최소 이수학점이 21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21학점, 이유 전공 12학점, AI 전공은 이제 9학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을 설계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느냐인데요.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수준의 학습 수준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과목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교과목들을 제가 기초, 중급, 고급으로
나누는 걸로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설계하는 전공에 맞춰서 교과목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초에서는 각 전공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수준의 전공 필수 과목 교과목들로 구성을 했었고, 중급에서는 이제 각 전공에 대해서 기초보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러한 지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3학년 과목들로 대부분 구성을 했었습니다. 고급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유럽 정세와 외교 지식을 함양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 또한 강화를 해서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수학할 수 있도록 4학년 과목들과 실습 위주의 과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전공 설계 시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컨택입니다. 이게 교수님 컨택이 교수님들의 개인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여유롭게 두고 컨택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이 컨설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 설계할 때 유의점인데요. 커리큘럼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수업별 강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본인이 설계한 전공과 잘 맞는 과목인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전공 교과목이나 커리큘럼을 짤 때 보통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유사한 커리큘럼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교에 유사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제 구글링 같은 거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수 교과목 선정입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신청서를 대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과목 리스트업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중전공을 이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겪어보셨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을 이수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본전공 시간표랑 겹치거나 아니면 해당 학기의 강의 미개설로 인해서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신청하실 때 최대 이수학점을 꽉꽉 채우고 교과목들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들로 다 리스트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전공 신청서 작성입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신청서를 보시면 이 전공 개요나 이수 계획표 같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떻게 써야 할지 되게 막막했었는데요. 실제 학과 이제 교육과정 안내도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커리큘럼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이제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참고하니까 술술 잘 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이 학과를 단순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수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융합을 해서 교과목이랑 커리큘럼을 설계를 하셔야 이제 전공 승인이 나고 또 본인이 전공을 이수하시면서 지식적으로나 이제 학문적으로 좀 더 성장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공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공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전공 설계를 하면서 학위명이라든지 이제 교과목 코드는 또 어떻게 하는지 등 이제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교 게시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학종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또 이제 직원분들께서도 친절하게 다 답해 주셔서 주저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이제 학종지나 해당 학과 사무실에 문의 연락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유의사항인데요. 이제 신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시기가 10월 중순인데요. 이게 제가 실제로 작년에 제가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을 준비했던 과정을 시기별로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2학기 중간고사 일자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신청 마감일이 10월 26일로 중간고사가 끝나는 일자와 동일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들의 일정으로 인해서 컨설팅 일자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공 설계는 이미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제가 이미 마무리를 해두었었지만 교수님들과 일정이 맞지 않으면 실청 일자가 이제 계속 밀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중간고사 전주에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18일부터 3일 연속으로 3개의 학과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 저도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해서 시험을 전부 보고 나서 10월 25일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최종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학점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융합할 전공을 빠르게 확정을 지은 뒤에 컨택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저의 전공 이수 계획과 진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문학대학이다 보니까 본전공 이수학점이 많아서 2학년에는 이제 본전공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중전공에서 제가 소수의 과목들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제가 교양 필수 과목인 컴퓨팅 사고와 AI 과목 중에 하나인 알고리즘을 이수를 했고요. 이제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2학기로 바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2학기에는 정치외교학과의 수업 중 하나인데, 사회현상을 파이썬이나 R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는 정치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중전공 이수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외교학과와 이유전공에서 심화적으로 학습을 한 후에 이러한 지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4학년에는 3학년 때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직접 실습과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중점이 되는 강의를 수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개의 전공을 효과적으로 융합을 해서 수학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이용하고 난 뒤에 이제 향후 진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4개 정도로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연구소 취업을 한 이후에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외교 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 지역 현지 기업 및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